다들 뭐 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죠? 그러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체는 사실 단순합니다. 자동 메시지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자동 메시지를 설정할 때 트리거는 뭐고, 트리거 조건은 뭐고, 발송 시점은 또 뭐고, 또 수신자 정보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치안 문자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치안 문자라는 건 뭐고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적어도 이게 뭐가 뭔지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Q&A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기능에 이제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서 결국 이 기능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모금 전략의 관점에서 간단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메시지, 그중에서도 자동 메시지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실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후원자분들에게 좀 더 나은 피드백들을 잘 드리고 싶어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저희가 여러 이제 자료들이라든지 저희 내부적인 사례를 통해서 결국 후원자분들이 왜 이탈하나 같은 데이터들을 좀 많이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파이낸셜 이슈, 이제 금전적인 이유 같은 것들이 1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실 대부분의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1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중요한 2위가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피드백의 부족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후원자분들에게는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우리 조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트렌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후원자가 만족할 만한 피드백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런 피드백 메시지를 줌에 있어서도 우리도 생산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이 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 메시지 같은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분들이 피드백을 이제 요청하고 원하시는 것들은 이제 갈수록 더 직접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들을 더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피드백이 없다, 뭔가 정보나 어떤 사업이 변경되면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왜 안 알려주지?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왜 콘텐츠를 주지 않지? 이런 식의 내용들은 좀 더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많이 느끼시고 계시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극단적인 사례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 사례는 우리 단체가 사실 후원자에게 어떤 연락들을 너무 안 하다가 연락을 한번 하게 되면은 내가 후원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 깨닫게 되고 해지를 하는 그런 약간 안타까운 사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후원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자, 혹시 해지를 하시실 수도 있으니까 라기보다는 미리 평소에 충분히 꾸준히 소통을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후원자분들이랑 연락을 좀 드리던 주기나 그런 빈도가 되게 적으셨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약간 걱정도 되고 이탈도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후원자분들에 대한 피드백들을 잘 챙김으로써 그분들의 유지율을 더 잘 챙김으로써 또 모금 성과에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잘 챙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들여서 이제 확보한 후원자분들도 빨리 떠나실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좀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후원자가 늘어남에도 이탈자가 더 많아지면은 결국 순증가수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후원자분들의 유지율을 잘 챙기고 유지율이라는 어떤 성과적 측면에 또 이면에 있는
후원자분들의 경험, 만족도를 잘 챙기기 위해서는 유지율, 사실 이제 반대로 하면 이탈률인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후원자 여정 좀 전반에 걸쳐서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는 그래프는 이탈률 기준의 그래프기는 하고요. 시작하고 나서 N개월 후에 평균 이탈률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초반 6개월 정도가 좀 가파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반일수록 후원자분들에게 잘 우리 후원에 대한 감사나 사업에 대한 소개, 조직에 대한 소식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이 그래프의 이탈률이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전략을 잘 취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같은 좀 시사점을 볼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요 초반에 6개월을 잘 우리가 어떤 후원자 여정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또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자동 메시지를 잘 걸어놔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는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의 후원자분들에게도 조금 더 어떤 관리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 기존 후원자분들의 피드백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요 N 플러스 0개월 이 이전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잠재 후원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재 후원자분들에게도 이분들이 우리 잠재 후원자가 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그 이벤트 이후에 우리 조직이나 사업에 대해 잘 소개하는 콘텐츠들을 보내면서 신규 후원자로 육성을 하는 이런 식의 접근들이 또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후원자분들의 여정은 계속 펼쳐지고 후원자들은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 분들에게 보내는 콘텐츠, 피드백 메시지들이 사람이 그때그때 수동으로 하는 건 너무 어렵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정일이 언제고 약정일이 언제고 이런 것들은 후원자마다 다 다르겠죠. 이제 그 후원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감사 메시지가 나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3일 후에 또 어떤 메시지가 나가게 한다든지 7일 후에 메시지가 나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이 뭐 A라고 하는 이제 후원 분야에 후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피드백 메시지는 A라는 후원 분야에 잘 그 타겟팅이 된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 업무들은 자동화를 하고 또 메시지도 개인화된 내용으로 적시에 발송을 해서 결국은 우리 쪽도 생산성을 높이고 후원자도 만족도를 높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 메시지라는 기능, 좀 더 대분류에서는 마케팅 자동화의 의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개월에서 6개월, 7개월부터 12개월 이런 식으로 어떤 후원자의 약정 기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눠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초기 기간마다의 어떤 피드백 같은 것들도 좀 더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이러한 그 세그먼트 이런 분류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후원자가 늘어날수록 이런 마케팅 자동화 기술은 활용도가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너스가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은 자동 메시지라고 하는 기능이고 이 기능은 도너스라고 하는 CRM에 등록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약에 특정 조건을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그 특정 조건 같은 것도 미리 설정해 놓을 수가 있고 메시지 내용도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단체 담당자님이 보너스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직접 다 설정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메시지를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트리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트리거는 이제 사실 영어인데 방아쇠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총에 있으면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트리거가 동작을 하면 이게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사실 동의어로 좀 보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미리 준비된 메시지가 나간다인데 트리거의 종류는 크게 이벤트 트리거가 있고 특정일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트리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특정 행동이 발생하면 동작을 하는 트리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아래에 좀 목록으로 뒀는데 예를 들어서 후원자가 도너스 온라인 결제 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행동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트리거가 동작을 하고
그 동작된 트리거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성원 등록이라든지 후원 신청이라든지 또는 이제 구독 신청이라든지 파일 등록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위들이 있을 때 이제 동작하는 게 이벤트 트리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데이터 단위들도 이제 각각의 좀 데이터들이 좀 다르겠죠. 요런 것들은 제가 좀 뒤에서 어 구체적인 트리거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특정일 트리거입니다. 이 특정일 트리거는 어떤 일자, 시점을 기준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그 이벤트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일자를 기준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마다 구성원 데이터에 생일 데이터가 생년월일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그 생년월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22일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생일이 1일 전인 구성원을 검색을 해서 이제 그 트리거가 동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후원자가 약정을 한 날짜가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그 날짜로부터 3일이 지난 약정을 찾아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든지, 그리고 구성원 등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구성원을 검색을 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일 트리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차이가 발생되는 게 이 특정일 트리거의 예시들의 뒤를 보면은 검색이라고 하는 어떤 동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일 트리거는 이제 트리거가 동작되는 어떤 시점이 있어 가지고 그때 이러한 구성원을 검색을 하고 그 검색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좀 현재는 개념적으로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뒤에서 이벤트 트리거랑 특정일 트리거가 어떻게 좀 다른지는 구체적으로 기능의 어떤 화면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고, 혹시 뭐 중간에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예. 자동 메시지는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도너스 관리 시스템에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메뉴 아래에서 메시지 그리고 자동 메시지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활성, 비활성, 시스템 이런 식으로 탭이 있을 거고요. 우측 하단에 등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서 원하는 그 자동 메시지를 새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메시지는 이제 메시지를 클릭하면은 편집 화면이 나올 거고요. 네. 그 메시지를 이제 등록 화면을 누르거나 이제 수정을 해서 보시면은 팝업이 뜰 거고, 그 팝업에 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길게 좀 펼쳐져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요렇게 1 번, 2 번, 3 번, 4 번으로 크게 좀 구분을 한 건데요. 결국은 자동 메시지를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네 가지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정보입니다. 이 기본 정보는 이 자동 메시지는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설정하는 아주 그냥 단순한 이제 이 메시지가 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남겨 놓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명 이런 것들을 이제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 발송 규칙인데 이 자동 발송 규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트리거일 때, 그리고 그 트리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일 때 동작한다. 그리고 이 트리거는 어느 시점에 동작한다. 그리고 동작을 했을 때 이 메시지는 언제 보낼 것인가. 이 발송 시간대. 요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동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필터를 좀 걸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 대상에 포함시킬 사람, 제외시킬 사람 이런 것들을 그룹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신 거부자에게도 보낼 것인가 안 보내실 것인가 이런 것도 당연히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복 발송, 예를 들어서 이 자동 메시지가 한번 동작을 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동일한 사람에게 또 만약에 이 트리거가 이제 조건을 충족하면은 또 보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허용할 거냐 제한할 거냐 같은 내용입니다. 요것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송 채널 및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준비해 놓는 이제 메시지 내용, 이 부분을 이메일 또는 문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미리 등록해 놓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메시지 내용을 작성하실 때 치환 문자를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여기서는 메시지명이랑 메모에다가 조직 내에 좀 식별을 다들 쉽게 하실 수 있게 직관적인, 그리고 이제 명료한 제목을 지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여기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활성 상태가 있고 비활성 상태가 있을 겁니다. 이 메시지가 동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이제 관리하는 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으로 체크를 해 놓으면은 이 자동 메시지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비활성으로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이 자동 메시지는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정일 이 아니고 이벤트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게 활성이 된 다음부터 그 이벤트 트리거가 감지가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활성인 상태에서는 어 발생했던 이벤트까지 소급해서 뭔가 감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벤트 트리거는 요 활성이 되고 나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활성화로 해 놨다가 활성으로 한다고 해서 비활성 상태에서 동작했던 이벤트까지를 다 뭔가 소급해서 동작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분류 같은 경우는 이 자동 메시지가 발송이 되면은 그 내역이 도너스의 활동 기록이라고 하는 데이터 단위로 등록이 될 텐데, 그때 그 활동 기록에 기초 정보의 이제 분류, 활동 분류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값을 뭐로 적용을 시킬 거냐, 이제 메시지가 발송되면은 이 활동 분류 1 차, 2 차가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 하는 거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이 자동 발송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약간 트리거 그리고 갑자기 체크박스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구조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 트리거라고 하는 것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분류와 2차 분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구성원 생일이라고 하는 트리거를 동작시키고 싶어.'라고 하면은 요걸 골라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벤트 트리거랑 특정일 트리거가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 트리거 목록들이 막 많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특정일 트리거는 앞에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 놓고 특정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리거를 체크를 하면은 그 트리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 생일일 때 쓸 수 있는 트리거 조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만약에 다른 트리거를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쓸 수 있는 조건들이 또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마다 이 어떤 특정한 어떤 이벤트 또는 특정일 때 이런 트리거가 동작을 하는데, 그때에 적용시킬 수 있는 조건들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트리거랑 트리거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체크박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야 그 조건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약정 등록이라고 하는 트리거에 있어서, 만약에 이 온라인 약정이 실제로 등록이 됐는데 그 약정의 납입 주기가 정기납일 때만 동작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온라인 약정이 등록이 됐는데 일시납이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에는 이제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서 그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 개의 조건들을 어 이제 체크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가 여러 개가 되어 있으면은 이 조건들이 다 충족을 해야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약정 등록을 했는데 그 약정은 납입 주기가 정기납 무기한이어야 하고, 동시에 모금 상품은 가을 캠페인이어야만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가을 캠페인으로 정기 후원하는 분들에게만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바로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 좀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금 상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 안에서 요런 것들을 클릭할 때 다중 선택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P2 회비라고 하는 모금 상품 1차 분류도 체크를 하고 구독이라고 하는 1차 분류도 선택을 해 놓은 겁니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약정이 등록될 때 그 약정의 모금 상품 1차 분류가 회비이거나 아니면 구독이거나 라면 메시지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모금 상품은 이제 같은 거는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비인 경우에도 구독인 경우에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트리거가 동작할 때 적용할 세부적인 조건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구체적인 어떤 설정법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후원자분들에게 어떤 자동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같은 어떤 기획적인 고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은 제가 동작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게 여기 보시면은 1 번이 트리거이죠. 그다음이 두 번째가 트리거 조건. 요 두 개는 보통 쌍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은 이 트리거를 언제 동작할 거냐고 하는 시점도 고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트리거가 동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메시지는 언제 보낼 것인가를 설정할 수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트리거는 언제 동작할 거냐 같은 경우는 이벤트 트리거랑 특정일 트리거마다 설정하는 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트리거는 사실은 조건을 만족하면 즉시 동작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 확인 후 동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이제 이벤트 트리거는 즉시 동작합니다가 고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확인 후 동작하는 트리거도 있기는 한데 되게 소수에 가깝고 사실 확인 후 동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동 메시지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이랑은 조금 아주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벤트 트리거는 거의 이제 즉시 동작한다. 이렇게 동작 시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일 트리거는 이제 동작 시점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매일 기준으로 이제 트리거가 그 시간이 이제 딸깍딸깍딸깍 이렇게 가면서 8시 땡분에 0 분에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을 검색하고 대상이 존재하면 동작한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아주 분이나 초를 세부적으로 고를 수는 없게 되어 있고 몇 시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 같은 경우는 0 분, 15 분, 30 분, 45분 이런 식으로 15분 간격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트리거는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정일 트리거는 이게 언제 동작할지를 매일 언제 동작할지를 정해 줘야 그때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을 검색한다. 그리고 그 검색했더니 사람이 있으면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방금 이제 그 질문도 하나 남겨 주셨는데 제가 요거는 내용들 한번 쭉 설명드리고 저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 시점이 있는데 발송 시간대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발송 대상을 이제 찾아서 확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리거가 동작을 해서 '아 이 사람들에게 보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대상을 확정을 해 놨는데 바로 보내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시간대 안에만 발송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4시간 발송합니다와 특정 시간대에만 발송합니다가 있는데요. 24시간 발송합니다로 해놓으면은 사실은 조건이 만족하면은 그냥 언제든 발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벤트 트리거 기준이겠죠. 예. 근데 조건을 만족을 해서 즉시 동작을 해서 누구에게 보낼지를 다 찾아놨는데 그 발송 시간대는 좀 다른 시간대에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특정 시간대를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은 자, 음, 예를 들어서 CMS 청구 결과가 등록되는 트리거 기준으로 해서 자동 메시지를 설정한다라고 보면요. CMS 청구 결과는 보통 오전에 좀 등록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청구 결과가 등록되는 시점이 9시다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9시에 트리거가 동작을 이제 어, 시간대는 다 월, 화, 수, 목, 금부터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CMS 청구 결과가 9시에 실제로 등록이 돼서 그때 동작을 하더라도 그 9시라고 하는 시점은 발송 시간대에 해당되지 않으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되지 않으니 그 다음 시간대에 발송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9시에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트리거가 동작을 했고 보낼 사람들을 다 찾아놨습니다만 발송 시간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10시에 메시지가 발송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청구 결과가 11시에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트리거는 11시에 동작을 했을 거고 그 11시라고 하는 시점을 이 특정 시간대에 에서 봤을 때 10시부터 21시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11시에 동작해서 11시에 발송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청구 결과 같은 경우는 좀 이른 오전에 등록될 수도 있잖아요. 막 이제 7시, 8시 만약에 이렇게 너무 일찍 등록되는 경우에 그때 막 메시지를 가 자동으로 나가게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적당한 시간대를 이렇게 10시 정도면 후원자들이 너무 그 도요하진 않으시겠지 같은 시간대를 이제 적정한 시간대를 고르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너무 이른 시간대나 너무 밤 시간대를 좀 제외해서 보내고 싶은 경우에 이런 특정 시간대 발송을 활용하시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신자 정보 설정인데요. 수신자 정보는 이 자동 메시지가 동작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긴 할 텐데 이 대상에 포함될 사람들을 필터를 이제 걸고 싶다. 제외할 사람을 좀 필터를 걸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면은 그냥 모든 구성원에게 보낼 거다. 근데 만약에 요 그룹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놓으면은 그 그룹인 경우에만 메시지를 보낼 거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신 대상 제외 같은 경우도 그룹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직접 등록해 놓으신 그 그룹 같은 경우는 조건을 충족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에서 뺄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신 대상 제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블랙리스트 같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메시지가 안 나가야 되는 분들 또는 뭔가 이런 메시지가 좀 나가면 안 되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미리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동 메시지에서는 이 수신 대상은 제외를 시켜 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포함 조건도 있긴 하지만 무조건 제외를 시켜버리는 식의 좀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수신 거부자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함을 시킨다든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신 거부자에게는 메시지가 안 나가게 하려면은 미포함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 발송 같은 경우는 이 자동 메시지가 동작을 해서 메시지가 한번 나간 이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또 트리거의 어떤 동작이 돼서 조건에 부합을 해서 메시지가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또 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놓으면은 또 나가고 제한을 해두면은
비록 두 번째, 세 번째도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송됐던 내역이 있기 때문에 발송을 안 시킨다.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제 메시지가 나가면 되는데 뭔가 두 번, 세 번 계속 이 자동 메시지가 계속 반복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한을 걸어 놓으시는 게 하나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메시지 보시면은 이제 중복 발송 같은 경우는 메시지 발송 내역이라고 하는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안 나간 중복 발송인 경우에는 안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송 채널 및 내용을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쭉 이제 이메일이랑 문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체크를 하면은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메일이랑 문자, 카카오톡 둘 다 나가는 거고요. 하나만 체크를 하면은 그 하나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치환 문자라고 하는 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치환 문자는 이런 식으로 약정, 모금 상품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메시지에 넣어 놓으면은 그분이 받는 메시지에는 실제로 그 약정의 모금 상품에 해당되는 그 정보로 바뀌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정일이라고 하는 요 치환 문자를 썼는데 그 수신하시는 분의 약정이 2024-05-21이다라고 하면은 YYYYMMDD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4-05-21로 적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트리거마다 치환 문자를 쓸 수 있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성원 등록 트리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로 쓸 수 있는 치환 문자는 구성원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성원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트리거가 동작했는데 사실 그 구성원 안에는 약정도 있고 납입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약정이라고 하는 치환 문자를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 약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약정일 정보를 끌고 올 거냐 이런 것들이 컴퓨터 이 데이터 입장에서는 식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있어서 트리거마다 적용 가능한 치안 문자는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렸고 제가 요 시간이 지금 한 34분 정도로 약간 제가 시간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쓰기는 했는데요. 어 그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좀 준비했던 Q&A랑 그리고 채팅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수신 대상 포함해 사용자 등록 그룹을 신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런 것들은 만약에 자주 쓰시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런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에게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하고 만약에 이게 정말 표준 기능으로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살펴보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트리거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서 박세림 님이 남겨 주신 건데 한 가지 트리거를 이미 체크했을 때 어 그리고 또 다른 트리거를 체크하지 않는 것과 모두 선택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제가 그 스크린샷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다음에 트리거 모금의 구성원 등록과 트리거 온라인 모금의 온라인 약정 등록의 차이 요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트리거 모금의 구성원 등록이랑 온라인 모금의 온라인 약정 등록의 차이는 사실 데이터 단위 자체가 아예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약정 등록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신규 후원자다라고 했을 때는 구성원도 등록이 되고 약정도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구성원이랑 약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데이터가 등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약정 등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이벤트가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금에 있는 구성원 등록이라고 하는 트리거 자체는 사실은 약정이 등록이 안 돼도 그냥 보너스 관리 시스템 상에서 건별 또는 일괄로 이제 등록할 때에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정 없이 그냥 구성원만 건별 등록해도 동작하는 게 저 구성원 등록 트리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도너스 온라인 결제 페이지를 통해서 약정이 등록되어야만 동작하는 게 온라인 약정 등록 트리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거를 체크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트리거를 체크하지 않았을 때 모두 선택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트리거마다 아예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트리거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 생일이라고 하는 트리거는 사실은 생일 기점으로 언제 보낼 거냐는 무조건 설정을 해야 돼서 이 조건은 당연히 이제 픽스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보낸다라고 하면은 구성원 생존 여부라든지 정상 상태인 약정 건수 이런 조건들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한 것만 추가적으로 엔드 조건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는 요거를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조건들을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 조건인 경우에만 보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필터를 더 잘게 잘게 추가를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예 체크를 안 하면은 이 조건 자체가 일치하지 않음이든 일치든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돼서 그냥 가장 넓은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화면 공유를 하나 새로 해가지고 그 저희 도너스 그 화면에서 어 잠시만요. 그 온라인 모금을 하는 모습을 온라인 모금 죄송합니다. 예. 그 자동 메시지를 등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저희 실제 도너스 자동 메시지 화면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어, 이런 식으로 팝업이 보통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온라인 약정 등록이라고 하는 트리거를 동작 이제 설정한다라고 하면은 앞에서부터 하나씩 설정을 하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활동 분류를 후원 신청, 정기 후원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은 이 자동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갈 때 활동 기록이 등록이 될 텐데 그 활동 기록의 분류도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설정해 놓고 제가 이 자동 메시지를 등록해 놓으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동 메시지 목록에서 이 메시지가 등록이 되어 있구나, 활성이 되어 있구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떤 메시지는 좀 쉽게 식별이 되도록 메시지 명도 이렇게 써놓고 메모도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이제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온라인 약정 등록이기는 한데 정기납인 경우에만 메시지를 나간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약정 등록이라고 하는 트리거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씩 다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약간 튕겼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은 좀 그래서 트리거마다 되게 다양한 트리거들이 있는데 구성원 등록일 때는 이런 식의 조건이 나오고 약정 등록일 때는 이런 조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금으로 해서 온라인 약정 등록으로 하고 만약에 제가 온라인 약정이 등록은 되는 건데 정기납에 대해서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약정이 등록이 됐을 때 이 트리거가 동작은 하는데 조건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납입 주기가 정기납인 경우에만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런 게 조건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걸 이렇게 끈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약정이 등록되면은 그냥 메시지가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고 모금 상품을 예를 들어서 음, 여름 캠페인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정기납인데 여름 캠페인 모금 상품인 경우에만 발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약정 등록은 사실 등록이 되면은 바로 메시지가 나가는 게 사실 가장 일반적이라서 트리거 동작 시점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즉시 동작으로 픽스가 되어 있고, 발송 시간대도 굳이 뭔가 기다려서 발송을 하게 한다기보다는 바로바로 나가게 24시간으로 설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 대상 포함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룹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약정이 없는 구성원, 정기 약정 후 납입이 없는 구성원, 이런 식의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 경우만 좀 적용을 하고 싶다. 만약에 이 조건이 적용은 되더라도 그다음에 이러한 조건도 추가적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수신 대상 포함해서 이러한 그룹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굳이 이런 조건은 더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빼면 됩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수신 대상 제외에서 어떤 특정한 블랙리스트라든지 또는 이런 특정 유형의 구성원들은 빼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룹을 추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문자나 카카오톡을 체크를 해서 치안 문자를 적용하는 사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한번 적용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로 메시지가 바로 나간다. 근데 "안녕하세요. 뭐 그 구성원명 후원자님, 땡땡 재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실제로 메시지를 받을 때는 이 부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게 또 김따듯이면 김따듯, 이런 식으로 치환이 돼서 적용이 될 겁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바뀔 거고요. 보통 이제 후원을 신청했을 때 감사 메시지와 함께 실제로 "어떤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같은 것들을 정확히 고지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후원 분야에다가 모금 상품명 이런 식으로 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받아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여름 캠페인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될 거고요. 만약에 신청일 하면 이제 온라인 약정을 한 날짜니까 요 경우에는 이 치환 문자는 2024-05-21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출금일 해 놓고 매월 정기 납입일 요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선택하신 정기 납입일이 25 일이다라고 하면은 25일 이렇게 적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분은 5 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5일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매월 뭐 3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안 문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 놓으면은 실제 받으실 때는 그 정보들이 다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안 문자도 온라인 모금 약정 등록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요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온라인 모금 정기 납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기 후원인 경우에만 이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시 후원일 때는 정기 납입일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고를 수도 없고 그 값이 없는 데이터일 거니까, 만약에 일시납의 경우에도 이 메시지를 보낼 거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그냥 안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다. 요것도 답해 볼까요? 예. 이 경우에는 정기납이든 일시납이든 다 메시지가 나갈 텐데, 만약에 출금일 해 놓고 매월 이런 식으로 정기납입을 해 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일시납이니까 이 받아올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빵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트리거의 상세 조건마다 정확히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잘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넉넉하면은 실제로 온라인 약정 등록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한번 켜 놓고 제가 후원을 해서 그 메시지를 보여 드리면 좋을 텐데, 요거 자체는 한번 생략은 하겠습니다. 예. 그 채팅에 남겨 주셨는데 치환 문자 복사해서 붙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후원자가 약정한 값으로 내용이 전송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후원을 할 때 이분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름 캠페인으로 설정해 놓고 후원 금액을 3만 원으로 해 놨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메시지를 받을 때는 아까 제가 봤던 요 모금 상품 후원 분야가 이제 여름 캠페인이 되고, 어 여기 금액은 3만 원이 찍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뭐 1,000원의 학식을 후원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1,000원의 학식 내용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 그 구성원, 그 후원자에 연관된 구성원 약정 납입의 어떤 데이터들을 치아 문자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은 없죠. 이제 약정 등록되는 시점에서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그 치안 문자들이 막 다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렇게 제가 한번 좀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어 시간은 조금 더 제가 준비된 내용들은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Q&A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예, 제가 Q&A도 한번 몇 가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동 메시지를 보내실 때 어 메시지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아까 봤던 동작 시점이 즉시 동작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미 손을 떠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동작 시점이 한번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냥 발송 상태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데이터 조건에 부합하지 않도록 뭔가 데이터를 수정한다든지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송 대상에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취소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 동작 시점이 트리거 동작 시점이 이제 특정일 트리거라서 요 매월 매일 땡시 땡분에 이렇게 동작하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미리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직 요 트리거가 동작하기 전이다라고 하면은 얼른 그 메시지 이게 조건에 이제 어 해당될 그 데이터를 좀 조정을 해 놓는다든지 또는 애초에 그냥 이 동작 시점이라든지 또는 조건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동작 시점 전에 미리 좀 조치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자동 메시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반 메시지, 자동 메시지 둘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제 한번 등록이 되고 나서는 이제 대기 상태, 제외 상태, 뭐 요청 상태, 실패 상태, 성공 상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한번 값은 구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은 이제 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대상에는 올라갔지만 아직 이제 실제로 준비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외는 아까 우리가 봤던 어떤 수신 대상자 쪽에서 걸러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어떤 제외되는 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청은 이미 이제 통신사 메일 서버 이쪽으로 아예 그냥 신호가 다 간 상황이고 실패 성공은 그 이후로 통신사나 메일 서버가 실패든 성공이든 값을 알려주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메시지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메시지는 갔는데 보너스에서 보니까 요청 상태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완전 실시간으로 이제 매 초마다 발송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서 통신사나 메일 서버 쪽으로 저희가 신호를 보내고 그들이 일 처리를 하고 저희 쪽에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 그 시간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 발송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보통 10분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뭔가 그 사이에 발송 결과가 업데이트되기 전에 어 메시지를 실제로 다 완료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고요. 메시지 자동 메시지는 개수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라이선스마다 쓸 수 있는 자동 메시지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C5 라이선스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때는 5개까지 최대로 등록해 놓으실 수가 있고 이 5개는 조노스 자동 메시지 메뉴에서 요 활성, 비활성 시스템이 있는데 이 활성 개수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 개수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C5 라이선스로 해서 5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활성이 5개까지를 해 놓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채팅에서
템플릿 저장은 혹시 몇 개나 되냐라고 해주셨는데, 미리 이제 등록해 놓으시는 그 템플릿 같은 경우는 제한은 현재는 따로는 없습니다. 음. 그리고 보통 이제 후원자 여정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뭔가 우리를 잘 알리는 콘텐츠들을 보내고 싶다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쓸 수 있는 좀 트리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약정일 트리거 이런 것들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후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감사 메시지가 나가게 아까 봤던 온라인 약정 등록은 트리거는 해놓으면 좋고요.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3일 후, 7일 후, 14일 후 이럴 때 이번에는 우리 단체의 어떤 투명성에 대해서도 한번 전달해보고, 우리 단체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전달해보고, 우리 단체의 어떤 홍보대사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고, 우리 단체의 어떤 다른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이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사실 초반 단계에는 후원자분들도 알고 싶은 게 많고 우리도 알려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촘촘하게 배치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으신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때 약정일 트리거를 이제 여러 개를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일 후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약정일 1일 이런 조건을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1일 후에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후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약정 상태 정상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좋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약정 상태가 종료인 경우에도 뭔가 계속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약간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반에 커뮤니케이션을 촘촘하게 하고 싶으신 경우들은 이렇게 여러 개를 약정일 1일 때도 하나 나가고 5일 때도 하나 나가고 21일 때도 하나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약간 초급은 아니고 좀 중급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는 한데, 앞에 것들은 사실 기존 후원자분들, 신규 후원자분들에게 막 피드백을 보내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면은 도너스의 잠재 후원자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에게도 뭔가 자동으로 메시지가 쭉쭉쭉 나가면 좋겠다 이러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잠재 후원자가 등록되는 이벤트 자체를 잘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많이들 활용하시는 게 활동 기록이 등록됐을 때 메시지가 나간다라고 하는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트리거를 등록을 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서명 캠페인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자동이든 뭐 수동이든 도너스에 활동 기록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제 등록을 한다 같은 내부적인 좀 규칙을 세우시고요. 자동 메시지에 있어서는 트리거에 활동 기록 등록이라고 하는 트리거를 설정해 놓고, 세부적인 조건으로는 그 활동 기록이 등록될 때 명칭은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이 명칭이랑 동일한 경우에는 메시지가 나간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번 메시지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특정일 메시지 발송일 같은 트리거를 활용해서 이 활동 기록이 한번 등록이 돼서 요 메시지가 한번 나갔을 텐데, 그 메시지가 나가고 나서 3일 후에 이 메시지가 나간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이전에 어떤 자동 메시지의 발송일 기준으로 3일 후에 나간다. 이런 식의 것들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도노스 지식 창구에 남겨주시면은 저도 살펴보고 좀 지원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드보커시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들은, 단체들은 이렇게 특정 경우에 어떤 그런 참여와 관련된 이런 리드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도너스의 활동 기록으로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해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메시지가 나가게 하는, 예를 들어서 서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 메시지로 설정을 많이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에 걸쳐서 3일 후에, 7일 후에 메시지가 나가게 할 때는 요 메시지, 자동 메시지를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들 많이 좀 심화 활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음. 예,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예, 저희 메시지 설정하는 거나 이제 활용 예시들은 저희 지식 창구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창고에 들어가서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제 섹션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자동 발송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신자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트리거들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좀 더 구조적으로 이런 이런 걸 설정해야 된다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시들을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약정일 시나리오 메시지로 유지를 높이기 이런 것들도 여기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거는 지식창고 우측 상단에 있는 문의 등록 쪽에다가 내용을 남겨주시면 좋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블로그, 도너스 블로그에도 이런 그 자동 메시지 소개하는 글들도 좀 작성을 해서 안내를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너스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런 자동 메시지 6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설명들을 제가 사례 같은 것도 좀 포함을 해서 좀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식창고 글이랑 또 보충을 해서 이런 콘텐츠도 또 참고를 해서 또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정 등록됐을 때 감사 메시지는 저는 그냥 보내면 된다라고 사실 생각하고요. 이거는 안 하면은 단체보다는 하는 단체가 훨씬 당연한 거라고 오히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챙긴다라고 하면은 약정일 기준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뭐 5개, 10개씩 등록해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한 개, 2개 정도를 뭔가 컨텐츠, 우리의 잘 만들어진 검증된 콘텐츠들을 그래도 좀 초반에 보내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좋고요. 좀 더 이런 것들을 더 신규 후원자가 아니고 좀 뒤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약정 기념일 기준으로 뭐 1년, 2년 이랬을 때 또 메시지가 나가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길게 설정하시는 것도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후원 N주년 감사 메시지라서 이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건 약정 기념일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1주년일 때는 이런 메시지가 나가고 2주년일 때는 저런 메시지가 나가고 이런 것들도 이제 해놓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ARS 출금 동의가 실패한다든지 승인 결과가 실패한다든지 그리고 매달 출금이 될 때마다 도너스에는 납입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쌓일 텐데 그럼 납입이 등록되는 그 이벤트 트리거를 바탕으로 메시지가 감사 메시지가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서 이런 것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생각보다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 지식창고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고 저희 오늘 교육 참여하셨을 때 그 만족도 조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채팅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드렸는데 이거 보고 한번 들어가서 어떤 점들이 좋았다 또는 다음번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또는 이런 설명은 좋았는데 이런 것들도 또 기대하겠다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요. 저희도 그 다음 교육에 잘 반영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딱 1시간이 됐네요. 그러면은 오늘 교육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오후 시간대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나 또 다른 교육 시간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다행입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